안녕하세요. 면접준대령입니다. 자, 오늘 5월 18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찍다가 또 날려버렸네요. 참, 계속 이러네요. 자, 지금 시간은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인데 일단 매식경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 아침 7시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음, 아무튼 잘 보시고요. 매우 힘드네요. 오늘은 일정이 빡빡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매식경도 제 하나의 루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눈이 지금 반 감긴 채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기사를 보면은 빨리빨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첫 기사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은행, 은행 준비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이런 거예요. 좀 우울한 얘기지만 상반기 공채 건너뛴다. 근데 디지털 인재만 수시 채용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결국은 뭐예요? 시중은행들이 우리가 금융권 취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채용을 했던 데가 은행인데 수백 명씩 뽑던 데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 고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힘들다. 은행들은 대신 인력이 부족한 디지털 전문직을 수시로 뽑는 형태로 채용 방식을 전환하고 있대요. 이거 맞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점포는 계속 없어질 거고 중요한 건 올해 상반기도 뭐예요? 지금 기업은행과 농협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 TO가 너무나 많이 줄었고 농협은행은 지금 벌써 연수로 들어갔죠. 자, 여기 보시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2018, 19에 200, 300명의 규모를 채용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 때부터 채용하지 않고 있죠. 대부분. 5대 은행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서 2,300명대에서 지난해 1,600명대로 30% 가량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날라간 거에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여기 써놨는데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서 설명을 한 건데 이거 또 안 날라갔겠죠? 자, 코로나 전에는 은행 채용이 대부분 여러분 빵빵빵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백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200명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금융권 채용을 보면은 대부분 이 순으로 쓰고 있다고요. 은행을 지원하는 친구도 굉장히 제일 많아요. 왜 티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 공기업 중에 금융권, 그리고 증권, 보험, 기타. 근데 이러한 순으로 쓸 텐데 금융권을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 앞에 있는 은행 채용인데 은행 채용이 지금 빵빵빵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줄었냐? 코로나 발생 후부터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공채 시장부터 현저히 줄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고 지금 한번 그냥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냥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지 말라고 저는 그냥 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동시 일반 기업과 동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준비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 때 굉장히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디지털이나 IT에 있는 그 친구들은요 기회예요. 이게 왜 수시형 경력직이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금융권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매식경은 꼭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취준생들은 금융권 취업에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시청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내가 그냥 한번 찔러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그냥 무조건 금융권을 갈 거야 라는 맹목적인 목적에서 그 준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기가 진짜 안 돼. 근데 필기가 노력해서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갈 수 없는 점수라면 애초에 다른 금융권으로 저는 그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채용 자체가 지금 너무나 줄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의 전략과 방법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왜냐? TO는요, 하반기에도요, 하반기가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시작하겠지만 상반기보다 많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줄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5월도 중순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6, 7, 8, 5, 6, 7, 8 이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결과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피니언 꾸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은행을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필기 공부를 지금부터 무조건 엄청나게 빡세게 하셔야 돼요. 전제요, 전제. 그게 돼 있지 않으면 면접에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히 금융권 취업 준비한다고 먼저 자격증을 따는 거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절대적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전략을 다시 짜시고요. 내가 진짜 이거 그냥 찔러보는 식으로 금융권을 준비한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금융권 종류 많아요. 선택과 집중 잘해야 돼요. 제가 어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퇴사 이직에 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 중에 현직에서 몇 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재작년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 지금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의 진로가 지금 정한다고 지금 나름대로 정했지만 그게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잘 좀 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기업의 채용은 앞으로 막 더 뽑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은행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기업도 분명히 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진짜 금융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물론 숫자는 주겠지만 지금 내가 밀도 있게 뭔가 준비를 한다면 그 친구들한테 훨씬 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맞다면 꾸준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왔다 갔다. 이거 할까? 아니야.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아, 또다시 이거 할까? 이렇게 되면요. 정말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예요. 집값 90% 대출. 이게 하나의 이슈가 지금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LTV 자체가, 대부분은 40%, 60%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는 아직 안 했지만, 실행은 아직 안 됐지만, 서민과 무주택자 대상으로 해서 LTV를 90%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구성한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실수요 계층에 한해서 실수요 계층에 한한다는 건 뭐예요? 아, 그냥 갭 투자를 하는 층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들어가서 살 사람들, 그 사람들 실수요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층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여러분, LTV라는 게 뭐예요? LTV? 여러분 지금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필기 공부도 배우면 LTV가 뭐예요? 론? 아이고, 론 투 밸류. 그쵸, 론 투 밸류죠. 이건 뭐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있다.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LTV 얼마죠? 퀴즈. 이거 알면 금융상식 상 부동산 관련. 지금 서울은요, 뭐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역이냐, 서울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을 봤을 때 지역이냐, 조정 지역이냐, 뭐 비조정 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LTV가 다 달라져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LTV는 40%예요. 4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LTV가 40%라는 거는 4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LTV와 여러분 DTI, DSR 다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TV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LTV 70%가 좋아요? 40%가 좋아요? 한번 답해 보실래요? 이게 나름대로의 나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내가 무주택자야. 집이 없어. 근데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되죠.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불안해요. 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사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있는 현금을 모을 거잖아요. 근데 돈이 부족해. 못 산다고요. 그럼 이러한 시점에서 뭐야? 이게 사람의 기대 심리가 뭐예요? 집값이 상승할 것 같아. 그럼 뭐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LTV 70%가 좋겠어요? 40%가 좋겠어요? 70%란 거는 1억이 집값이라면 7천만 원의 대출이 나와. 내 돈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40%는 내 돈 6천만 원이 들어가. 뭐가 좋냐고. 이게 좋겠죠. 근데 지금 서울 거는 다 뭐예요? 40%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수도권 70%였어요. 그런데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40%로 조정했어요. 내렸더라고요.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마, 이 사람들아. 그리고 집 있는, 왜 이렇게 했어요? 서민들은 집을 한 번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을 몇십 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투자의 개념으로. 그럼 정부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야, 돈 있는 사람도 니네 LTV 이렇게 해줬더니 이게 집을 사? 야, 안 되겠네. 그 가계부채 막 증가돼. 그 진짜 필요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가계부채도 증가되고, 아예 안 돼. 더 이상 안 돼. 지금 현 정권 들어서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다 지금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LTV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좋느냐는 없어요. 40%가 좋나요? 정부 입장에서 좋을 수 있겠죠. 왜? 가계부채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 건 뭐예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불안해. 또 올라 같은데 못 사. 근데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다고.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값이 만약에 지금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집값이. 그러면 사람들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나요? 안 받으려고 하죠. 왜? 집값이 하락할 건데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집값이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LTV를 70%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죠. 그런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15년, 16년부터 해서 계속 고점을 뚫고 있어요. 미친 듯이. 이게 무슨 문제냐? 이 얘기를 오늘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거니까 해볼게요.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의 문제는 건 뭐야?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누구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 그럼 이거 뭐야?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 수요는 엄청나죠. 왜? 5천만 인구 중에 수도권에서 2,500만 명 이상이 살아요. 그럼 일자리가 다 어디 있죠? 서울, 수도권. 집중이에요. 교통, 서울, 수도권. 그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수요는 되게 많아. 근데 공급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집값이 상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17년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파리 대책 한번 타려보세요.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현 정권의, 이거 정권이라고 엄청 그렇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모든 가격의 흐름은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들을 수요를 억지로 막고자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법칙이 먹혔다고 한다면 지금의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결과는 어때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라도 지금도 집을 사려고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LTV가 높다 낮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거는 지금 사지 않으면 음,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 될 수 있다는 생각 더 커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취업을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취업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산의 밸런스예요. 이게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1금융권 갔다 2금융권 갔다 여러분 초봉으로 치면요 아무리 차이가 나도요 연봉 1500? 뭐 2000 이상? 응? 차이? 물론 많이 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가서 누구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손쉽게 오늘은 그냥 이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네. 너무 이거 오래 했네요. 만약에 A라는 친구가 금융권 들어가서 연봉 4,500을 받았어. 근데 B라는 친구가 막 취업하다가 막 힘들어서 막 가서 어떻게 중소기업 가서 2,500만 원 받아. 갭 차이 엄청 크죠. 2천만 원. 2천만 원 연봉 차이. 처음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야, 역시 나는 공부 잘했어. 역시 난 취업 잘했어.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아, 진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진짜 나 뭐 한 거야. 진짜 공부 좀 진짜 진작 할 거. 힘들게 해. 그런데 B라는 친구가 정말 열심히 재테크 공부를 해요. 부동산 공부도 했어. 주식도 했어. 음. 상대적으로 여기는 일이 많아.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내 생활 없어. 진짜 여러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직장은 물론 그런 직장은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시간이 많아. 그래서 내가 연봉 이렇게 낮고 이렇게 간 것 내 죄야. 근데 나는 다른 걸로 내가 한번 벌어볼 거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는 시간 공부하고 주말까지 막 공부했어. 그리고 부동산 주식 다른 것들 내가 다 재테크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지금 처음 2천만 원 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 생활만 하고 진급에만 목숨 걸어. 왜? 뭐 내가 해본 게 없기 때문에 회사 일 빼고. 그러니까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연봉 1억을 받게 되고요. 부수입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봉 1억 받으면 세전으로 그 세후로 잠깐 세전? 세전? 세후인가? 세후 한 660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게 결혼하고 뭐하고 애 낳고 하면 이거 남는 거 없어요. 연봉 1억 진짜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처음에는 2천만 원 차이로 나왔어.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막 해서 부동산 청약을 받았네. 청약을 받았으면 제가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짜리 집이야. 지금 사실 25평 웬만한 서울이 10억 넘어요. 근데 10억으로 그냥 가지고 해볼게요. 근데 분양을 6억에 받았어. 4억 번 거죠. 잘 봅시다. 4억 벌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차이가 여러분 4,500 받아서요. 월 저축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못 한다니까요. 한 300만 원 저축한다고 해봅시다. 많이 잡아서 1년이면요 3,6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10년 해야지 3억 6천이에요. 그런데요 절대 이렇게 저축 못해요. 근데 B라는 친구는요 물론 중소기업에 갔고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에 갔지만 내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찾았고 뭔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뭔가 해서 청약을 받았어. 근데 또 새 아파트야. 그럼 보세요. 누가 더 뭐 위너라고 하긴 그렇지만 누가 더 좋을까요? 저라면요 B라는 친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는 살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 A라는 사람은요, 회사 일 말고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연봉만 조금 높은 거지, 그것 말고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더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B라는 친구는요, 뭔가를 하나 내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청약을 하나 받았어. 이게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청약도 운이 될 수도 있지만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LTV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로 지금 이렇게 끌었지만 이렇게 뭐 해봤지만 우리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부동산을 공부하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차피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저는 좀 효율적인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평생 직장이 있다는 개념을 약간 버려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대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공부해서 만약에 4억 벌었어. 근데 이거 나 10년 동안 노가다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 건가? 우리가 한번 이것쯤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오늘 내시경은 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약간 재테크식으로 해서 끝났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위너 뭐 루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꼭 인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막 연봉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연봉이 처음에 낮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아니에요. 왜?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이렇게 해서 커리어를 더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이 얘기를 LTV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고 이 기사는 뭐냐면 아까 LTV가 40%가 지금 마땅하다고 했는데 지금 정책이 계속적으로 실패했다는 거를 민주당에서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어. 그러니까 LTV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이게 기조에 안 맞죠. 민주당의 기조와는 지금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90%까지 늘어준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못단 나머지 기사는 이번 주에 한번 다시 뭐 보충으로 해서라도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제가 뭐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새벽 1시 반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거에 있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지금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잘 이해되셨으면 댓글로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